안녕하세요. 파넨베르크 강독 오늘 60강입니다. 까다로운 책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그래도 남는 게 있지 않을까요? 저에겐 좀 괜찮았어요. 앞으로도 읽을 것 많이 남았습니다. 자, 힘을 내서 우리 공부해 봅시다. 공부. 즐겁기도 하지만 조금 지루할 때도 있을 텐데, 탁탁 들어오기도 하지만 좀 막힐 때도 있을 텐데, 그래도 공부는 진도를 나가야 되는 겁니다. 60강 책 168쪽입니다. 소제목 시간과 영혼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신학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이 책이 파넨베르크 신학의 특징들이 나타나면서도 그의 신학 일반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물리학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신학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학자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간혹 물리학과 대화하는 신학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대라면 될 수 있는데 책도 있고요. 이전에도 강독하기도 했습니다. 제목이 뭐지? 우주 뭐뭐뭐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도 접근 방법은 차이가 있어요. 파넨베르크는 뭐라고 해야 될까? 훨씬 논리학적입니다.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치밀한 논리에 근거해서 이 두 관계를 물리학과 신학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서 그 논리적 사유가 이렇게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따라하기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이 힘듭니다. 근데 다른 맥그레스 책인가? 또 몇 명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그냥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힘들어도 가봐야죠. 168쪽 밑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시간과 물질은 물리학이 다루는 대상이죠. 물질.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는 다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은 함께 속해 있다는 현대적 통찰을 통하여 이미 어거스틴에 의해 깊이 있게 논의된 바 있는 낡은 문제가 보다 투명해졌다. 세계의 시간적 시작이 어떻게 시간 자체와 관계하는가의 문제, 시간과 물질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가 시간 속에서 시작되기에 앞서 이미 어떤 시간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고 세계의 기원에 앞서, 세계가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세계를 말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요즘 제가 거의 마지막 대목으로 읽고 있는 책, 실제는 세계는 그 제목이
Reality is not what it seems라고 하는 원서인데 제목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그건가요? 실제는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 번역된 제목이 기억나지 않죠? 네, 거기 끝 대목에서도 그 영원, 무한성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에 의하면 더 이상 그 영원과 무한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게 작아지는 그 미시로 그건 없다고 그래요. 그 마지막 알갱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히 커지는 게 커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개념이 복잡해서 제가 다 따라가기 힘든데 그 책이 지금 파넨베르크가 활동할 때보다 훨씬 뒤에 최근에 나왔으니까요. 현대 물리학을 다 담고 있어서 이 파넨베르크의 관점보다 물리학의 차원에서 본다면 더 정확한 걸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창조의 행위 자체는 시간적 행위로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학으로 하여금 창조 개념을 새롭게 구성해낼 것을 요청한다. 신적 창조는 말을 그냥 신적 이렇게 넣으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으로 들리죠. 그냥 하나님의 창조 행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창조는 모든 시간, 이게 안경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어요. 오히려 창조는 모든 시간, 즉 전체 세계 과정의 동시적인 영원한 활동을 구성한다. 하지만 이 영원한 활동에 의한 세계 과정 자체는 시간적 시작을 갖고 있다.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걸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또 되풀이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회전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걸 천천히 읽고 또 읽고 또 소화시키고 하면은 이 논리를 따라갈 수 있긴 있는데 그냥 읽으면서 척척척척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아요. 대충 알고 지나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과정은 시간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영원성은 모든 시간에 동시적인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는 바다. 이건 밑줄 쳐야 될 문장이에요. 신학자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가 있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영원성, 보통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무한히 계속되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앞에서 제가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이제 책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어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약간 뭐예요? 맞게 번역이 된 거죠. Reality is not what it seems니까.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영어 원서 제목엔 나오지 않은데 번역자가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한 겁니다. 네, 거기서
무한하게 작아지는 거는 무한하게 커지는 거 이런 건 없다. 정말 무한하게 되게 무한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계죠. 우주를 보면 정말 무한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양자로 들어가면 너무 작기 때문에 무한히 작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양자, 중력 뭐 등등의 개념에 따르면 어느 단계에서는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입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무한히 커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잘 들어오지 않아요. 뭐 우주 맨 끝이 있다. 가장 넓은 끝에 그때 다다랐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계속 커진다. 이게 어쨌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성은 무한하게 계속된다. 그게 아니라 모든 시간에 동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먼 미래 어떤 사건하고 다 동시적인 거. 이게 영원성 개념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적인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그런 말이 되냐. 말장난 같다고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면 이 세계, 이 물질, 이 우주, 이거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영원성 개념 자체는 시간의 언명을 통해 기술된다. 아이고,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해서, 시간의 언명이 뭐야 도대체가. 시간 자체는 지나갑시다. 언명. 뭘 말을 해서 이름을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음악적 비유로 말하면 영원성은 솔로가 진행되는 동안에 배경에 깔리는 합창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 이미 영원이 들어와 있는 거죠. 모든 시간의 합창, 그것이 영원성이다. 멋진 표현이네요. 이거 어디서 인용한 건가? 그냥 자기 파넨베르크가 얘기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Sounding together all of all time. all time. all times 아닌가? S 붙여야 되는 거, 복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간에는 복수가 없나? 어쨌든 sounding together, 같이 울리는 것. 모든 시간이. 다른 곳에서 필자는 이 영원성 개념을 인간의 시간 경험으로부터, 즉 공간의 방향들이 갖는 상대성에 상응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별이 갖는 상대성으로부터 전개시켜 나간 바 있다. 어디서 그랬나요? 이 사람의 책을 볼까요? 각조 57번 이렇습니다. wolfhard pannenberg, Was ist der Mensch?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아주 유명한 인간 논입니다. 인간, 신학적 인간론이죠. 이 책이 그걸 펼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찍 썼네요. 이 사람이 이걸 1962년에 썼어요. 굉장히 일찍 썼네. 이 사람이 몇 년생이죠? 27년생인가 28년생인가? 1900. 그러니까 뭐 젊어서 썼네요. 이게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명저예요. 영어로 번역됐고, 우리 이 한글로도 번역됐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신학자가 한 게 아니라 가톨릭 신학자가 번역했어요.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시간 경험의 측면에 따라 이렇게도 좀 실존적인 느낌이 나는데, 이 파넨베르크는 실존주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실존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인간의 시간 경험의
측면에 따라 내가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그렇게 말하면 실존적인 거죠. 시간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리게 가는 걸로 경험하고 짧게 가는 걸로 경험할 수 있잖아요. 측면에 따라 시간의 양식들은 상대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상의 추론은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시간 과정의 바깥에 있는 어떤 위치에서 시간의 흐름을 바라볼 경우 완전히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전체 시간은 동시적으로 등장해야 할 것이라는 가정으로 나아간다. 모든 것들이 동시적이다. 참 말이 안 되죠. 우리 일상 경험에서는. 이러한 일상에서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을 극복해야 신학적인 사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물리학도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특별히 양자 개념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시간, 공간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이런 게 완전히 극복되는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게요. 이 가정은 인간의 시간 경험이 갖는 유일무이한 현상에 의해 팽창되는 현재 경험을 통해서 확증된다. 그 팽창되는 현재 경험 속으로 다시 그 팽창되는 현재 경험 속에서 이거 하나하나 좀 설명 필요하고 저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마냥 가니까 지나가야 되겠어요. 팽창되는 현재 경험. 한 1분 지나고서 내가 책 얼마큼 읽었다. 이게 돼 있잖아요. 그건 팽창되잖아요. 경험이 그렇게 팽창된다는 건데, 경험 속에서 점적으로 현실되는 현재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하루 살았는데, 어느 순간순간이 다 있잖아요. 그 순간, 점적으로, 한 점으로 나타나는 현재만 아니라, 현재의, 혹은 기존의 시점이 취한 모든 것들이 현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5년 전에 나와 5년 후에 나와도 다 현지적인 동시적인 거다. 이렇게까지 가려면 참 우리의 생각을 어느 정도나 바꿔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물리학 그 책 읽다가 느낀 건데 이렇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마술과 같은 세상인데 거기서 인간의 윤리, 인간의 어떤 일상의 의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자 중력으로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냉소적인 데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과 윤리학을 직접 연결시키는 없겠으나 그를 억지로 연결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다 양자의 결합으로 돼 있으나 우리는 양자로만 생각하진 않잖아요. 양자가 밑바탕이나 우리 인격, 그 사람의 고유한 인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다르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현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추론을 통해 구축된 모든 시간의 합창으로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합창으로서의 영원성 개념은
파르메니데스나 플라톤에 근거하고 있는 히랍의 불변하는 존재의 영원성 개념과 구별된다. 비슷비슷한데 구별된다고 하는 거죠. 히랍적 사유 체계 속에서 영원성 개념은 감각들의 세계와 대조되어, 감각들, 누가 보고 만지고 뭐 느끼고 듣고 하는 그런 것과 대조되어, 즉 시간과 변화에 반대적으로 구성된다. 좀 아주 관념에 떨어진다는 것 같아요. 위에 제시된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영원성 개념은 모든 시간과 시간적인 모든 것을 그 자체 안에 포함한다. 시간과 영원의 관계성에 대한 개념은 어거스틴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가자 어거스틴을 이런 관점에서 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또한 영원을 시간을 통한 무제한적인 지속으로 이해하는 이스라엘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자, 시간과 영원성이 나오니까 역시 상대성 이론이 나옵니다. 상대성 이론이 보여주는 세계관은 또한 모든 사건들의 궁극적 동시성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때 사건들의 궁극적인 동시성은 우리에게 시간적 연속으로 분할되어 나타난다. 어렵죠, 이런 표현들이요. 근데 느낌은 오죠. 궁극적인 동시성, 이것은 우리 이 삶에서 시간적인 연속으로 어제, 오늘, 내일 분할되어 나타난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동시적이다. 어제와 오늘이 하나다.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 뭐 그런 표현도 여기에 맞는 거죠. 공간과 시간은 잠깐 제가 물을 좀 따라야 되겠습니다. 목이 건조해서 그러나. 물 소리 들리죠? 컵에 따르는 소리. 이때 사건들의 궁극적 동시성은 우리에게 시간적 연속으로 분할되어 나타난다. 공간과 시간의 4차원. 공간과 시간의 4차원 연속체는 상징적으로 3차원의 이미지로 투사한다면, 하나의 원주로 혹은 세계의 점진적 팽창을 고려한다면 원뿔 혹은 구체로 편성될 수 있다. 이 이미지들 속에서 전체의 세계 과정은 단일한 현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러한 식으로 표상되는 전체 세계 과정은 우리가 오직 세계 과정 내의 어느 시점과도 일치할 수 없는 관점을 채택할 때만 가능하다. 어떤 느낌은 저도 받는데, 판넨베르크가 표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세계를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는 그러한 방향만 알겠어요. 그렇게 기술되는 영원성은 시간 속에 산포가 뭐야?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번역자가. 이렇게 기술되는 영원성은 시간 속에 흩어 있다는 얘기인가 보죠? 산포, 내포가 아니라 산포. 시간 속에 이렇게 골고루 흩어져 있는 것의 단순한 총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영원성은 그 안에, 즉 영원성 안에 동시적으로 담주되어 있는 시간적 내용의 생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 창조는 전체 시간 과정의 창조와 동일시될 수 있으며, 시간 과정의 창조. 까다롭긴 한데, 매 순간순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발생 사건이죠. 그게 창조죠. 동일시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행위는 시공간 연속체의 유한한 시간 계기들을 대면하고 있는 독립적 계기로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58번 각주입니다. Science and the Modern World에서 파이테이드는 규칙성의 작용으로 발생 사건들이 강화될 때만이 공간과 시간은 도래하는 사건에서 구별될 수 있다. 바로 이 패턴의 지속 안에서 시간은 그 자체로 공간으로부터 구별되었다. 우리가 이러한 학자들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느낌으로만, 그리고 가까이 가는 것으로만 알고 지나가서 그렇지,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완전히 정령들이 사는 세상을 그들은 경험한 겁니다. 음악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바흐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의 세계, 음악의 세계에서 어떤 것을 보고 작곡하는 것처럼 이 물리학자들과 신학자, 철학자들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너무 확신하지 말자. 어쩌면 우리는 동네에서 모여 노는 어린아이들처럼 동네 놀이만 세상, 자기 인생 전체로 아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친구들하고 노는 놀이가 재미있죠, 좋죠. 그것이 현실이긴 하죠. 그러나 그게 모든 세계는 아니죠. 걔는 빨리 집에 들어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또 학교도 가야 되고 다른 것들이 더 많죠. 그리고 그가 아직까지 모르는 세계도 훨씬 더 많죠. 우리의 지금 세계 경험은 그와 비슷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플라톤이 동굴에 비유해서 말했죠. 동굴 안에 있는 그것만 자기의 숙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동굴 밖을 모르는 거죠. 따라서 상대성 이론에 근거하여 창조는 유한한 실제의 전체 과정을 포괄하는 영원한 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고, 영원한 활동이라니까 자꾸만 시간이 늘어지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시간을 동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깊이로 들어갔다면 그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겁니다. 여기에 영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그 미래에 있을 그것, 과거와 모든 것들이 그 순간마다 이 분할되어서 나타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시간 속에서 발생한 피조된 존재들은 존재자들이죠. 존재하는 것들은 시간적으로 발생하여 소멸되어 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다 소멸돼 가죠. 창조, 하나님의 창조만이 영원한 활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죠. 인간의 지식은, 특별히 과학 지식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시간 내에 특정 시점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현대물리학은 21세기 초 여기까지 요 시점에서 자신들의 작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영혼의 관점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동시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물리적 진술이 그만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말에까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제가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저에게는요.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은 시간 속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연속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것은 사건의 연속된 구조의 시점들을 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쭉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딱딱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별되긴 하지만 순간들이 다 동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것이 이미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안으로. 미래가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실감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와 같은 영혼의 참여는, 이런 방식으로 영혼의 참여는 보다 정확한 토론을 요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시간의 돌파로 기술될 수 있는 바 이런 통일성을 추구하는 지식의 기능을 통해 확증을 얻고 있다고 생각된다. 좀 까다로운 표현이에요. 이 통일성은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과정들의 전체성에 대한 얘기를 통해 얻어진다. 얘기,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이 통일성은 시간 속에서 발생하는 과정들의 전체성에 대한 얘기를 통해 얻어진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그 관점이 여기서 중요한 거죠. 전체, 지금까지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았으나 결국 이 전체에 가는 과정이기에 그 어떤 그 미래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바르게 할 때에 통일성이 주어지는 거고, 그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길이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